매장 2부에 세일이 납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아니 아직은 지울 수 없는 악재가 분명한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때문에 시장이 또 붙들렸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약 5년의 최고치를 찍었음에도 시장의 코스피는 10포인트가량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마지막에 기관의 매도가 좀 잦아들면서 코스닥은 상승 전환 시도가 있었는데 종가상 상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보다 더 큰 우려를 샀던 것은 중국장인데요. 상해종합지수가 2000포인트를 이탈하고도 오늘 추가 반등 포인트를 못 잡아 악재가 더 하나 추가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많았던 하루이죠. 낙폭과대주는 어제 상승폭을 되돌리는 등 하루 뜨고 하루 지는 순환매 양상도 여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종가부터 체크하고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재부각되면서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920선이 붕괴된 이후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91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이후 오후 들어서면서 1910선을 간신히 지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4%의 내림세 보이며 191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837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을 받았지만 이에도 지수는 상승하지 못한 채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 출발한 코스닥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장 초반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막판 들어 강보합권으로 돌아서 오늘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17%의 오름세 보이며 494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막판 들어 매수 공세를 조금 더 펼치면서 지수의 상승 반전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이 234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인 하루였고요. 기관이 202억 원, 외국인이 48억 원의 매도 공세 펼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외환당국에서 선물한 포지션 한도 축소를 밝혔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내림세로 장마쳤던 환율, 오늘은 상승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재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환율은 2원 40전 상승하면서 1,086원 50전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하락 흐름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21% 약 보합권에서 장마치며 141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장 초반 강보합권을 이어가던 현대차 막판 들어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역시 약보합권으로 밀린 모습이고요. 포스코가 오늘 외국계 매도세에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총상위 4위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오늘 2%대의 내림세 보이며 31만 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이 약보합권, SK하이닉스 역시 약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신한지주가 1% 이상의 내림세, 현대중공업 역시 1% 이상 빠져 2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파라다이스가 외국계 매도에 5%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주당 1,050원씩 빠져 18,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오쇼핑은 강보합권, SK브로드밴드는 1% 이상의 내림세, 서울밴도체와 다음까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ICT가 1% 넘는 내림세 보이며 6,9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GS홈쇼핑이 2%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주당 3,000원씩 올라 14만 3,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이 근저당권 설정 뒤 반환 소식이 이어지면서 동반 내림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1.61%의 내림세 보이며 33,5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은 역시 2%의 내림세 보이며 34,350원에, 우리금은 역시 2.50%의 내림세 보이며 9,7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헬스케어주 주가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7,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유비케어가 2% 이상의 오름세,
메타바이오메드 역시 4%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2,72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NS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운동이 시작되면서 SNS를 통해 선거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SNS 주가 오늘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이루원이 14.98% 상한가의 장마친 모습이고요. 가비아 역시 7%가 넘는 급등세 보이며 6,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인포뱅크 역시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오늘 8,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 여파로 연일 급락세를 보이던 안철수 테마주 오늘 동반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안랩이 오늘 12.90% 상한가 눈앞에 두면서 장마쳤습니다. 솔고바이오 역시 11% 이상의 급등세 보였고요. 오늘과 내일이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오늘 3,2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예당과 테라리소스 살펴보겠습니다. 예당과 테라리소스가 내년 러시아 빈카사의 원유 생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예당이 오늘 9.83%, 10%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2,2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테라리소스 살펴보겠습니다.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는데요. 0.32%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1,5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소리바다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바다가 영국의 음반사와의 계약 소식에 이틀째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소리바다는 전일 영국의 툴룸 레코드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까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2,2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매각 일정 연기 소식에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2%의 내림세 보이면서 26,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약간 빠졌고 코스닥은 막판에 빨간불로 끝이 난 날인데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NH농협증권 김중은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 시장 분석과 내일장 전략 미리 한번 짜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발 호재가 굉장히 빨리 묻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이 부분이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왜입니까? 뉴욕 증시에는 경제지표 호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다시 재정절벽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뭐 주택지표, 소비자 신뢰지수 모두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절벽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했고 코스피 또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해서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특히 금일은 외국인의 비차임 프로그램 매도 영향이 좀 컸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장에는 1% 가까이 하락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뭐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종밀, 의약,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철강, 금속, 전기가스, 운수, 창고 업종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시간 코스피가 1880선 정도일 때 1900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얘기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리스가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재정 절벽 문제 이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3개 중에 지금 2개만 됐죠? 네, 뭐 말씀드린 것 같이 1900선 회복을 위한 2가지 조건, 그러니까 쇼핑 블랙 프라이데이 호조 그리고 그리스 구제 금융 합의 등은 다 이루어지면서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재정 절벽 우려고 연말까지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코스피가 1950선을 상회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공화당 하원 의원의 구성을 보면 티파티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 그러니까 그 증세 반대하는 티파티죠.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들이 이전엔 6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근본 선거를 통해서 16명 정도로 10명가량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바마 정권이 지금 뭐 증세를 도입하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공화당 쪽에서도 재정절벽 협의를 위한 절충안을 이미 내놨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절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본다면 연내 뭐 전격적인 합의는 못해도 임시 합의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다면 어느 정도 연내 합의를 이뤄낸다면 그 미국 쇼핑 시즌 호조와 경제지표 개선 등이 증시에 다시 부각되면서 코스피도 12월 말 연말 랠리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랠리라고 해도 업종은 굉장히 축소되면서 일부 업종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부분은 그 미 소비 개선의 수혜가 높은 IT 업종이 중심으로 좀 많이 쏠림 현상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쇼핑 시즌에 수혜가 높은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연말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재정절벽의 연내 임시합의 정도 기대한다라시면서 연말 랠리 역시 IT주가 좀 쏠려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연말 랠리라 하시면 어느 정도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1950선 이상, 그래서 뭐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추가 상승을 하면 2000선 회복 정도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는 어떤 쪽으로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약간 더 구체적인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LG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네. 그 어느 정도 어닝이 바닥을 치고 회복되는 부분이 뭐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크게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LG전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도에도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3억 5천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뭐 그리고 태블릿 PC 등의 수혜가 예상되는 그 관련 종목들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 1950까지는 갈 수 있지만 IT주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쪽으로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서 우리 김중원 애널리스트가요. 오늘 외국인들 비차익 매도가 좀 많은 것도 특징이었다라고 해주셨었는데 수급 분석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또 두 번 뵙네요. 수급 분석 들어볼게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무려 2,600억 원의 상당히 많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선물에서도 2,000계약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일단 다시금 주말로 지금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향후 그 방안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김에 따라서 일단 리스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외국인의 오늘의 현물의 대부분의 매도는 전일의 선물에서 5천 계약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던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요, 외국인에 대한 거래소와 선물의 매도보다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연기금이 오늘도 1,0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별 현황을 먼저 보면은요,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약 5천 계약 정도의 선물에서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한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좀 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거래소와 그리고 선물 계약의 어떤 매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장중의 흐름들을 본다면 외국인의 경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거래소 측면에서 순매도가 일정한 타이밍적으로 나왔고요. 반면 10시 반 이후부터는 이 프로그램 쪽에서는요, 상당히 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면서 일단 일정 부분을 많이 커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계속 일정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현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배팅이라기보다는 전일과 그리고 오늘 향후 일정한 변동성은 존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존재하겠지만 방향성은 아직까지 나타나기에는 크게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반면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요, 장 중반 특히 한 1시 이후에 급격한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연기금도 같은 맥락인데요. 연기금도 상당한 중반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기금의 매수세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연기금 흐름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면요.
연기금 최근 들어서 지금 연속으로 5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일과 오늘 같은 경우는 다 1,000억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일 같은 경우에도요, 한 98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올 연말까지 이 연기금이 올 초에 세워두었던 주식의 비중을 맞추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현재 한 3조 가까운 금액을 매수를 해야지만 맞출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다 반드시 맞춰야 되는 의무는 없겠지만은요. 따라서 지금은 연기금이 정말 많은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요. 현지수 때, 즉 1920포인트 미만대에서 연기금의 경우에는 매수세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기억을 해둘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든든한 현 주식시장, 리스크가 큰 증시에서도 버팀목이 되고 있는 하나의 수급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보면은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운송 장비 업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왔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매도를 보였고요. 반면 기관의 경우에는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기타 전기전자에서도 충돌은 발생되었고요. 철강금속 그리고 화학업종 모두 다 충돌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운수창고 업종만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한 부분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연기금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사실 3일 연속 1,000억대 순매수해주고 있는 연기금 분석 감사합니다. 이 밖에 오늘장 특징주 궁금한데요. 예, 오늘장 특징주로 제일 먼저 SNS 관련 테마주들을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등록이 대통령 후보 등록이 다 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이제 활동들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그 선거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모두 다 이제 젊은 층에 대해서 주 타겟으로 지금 서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이런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내지 관련 종목들 KINX도 마찬가지고요. 관련 SNS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요. 역시 KTH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KTH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스마트 TV가 굉장히 지금 보급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 연말로 이제 일반 아날로그 방송은 종료가 되면서 이제 IPTV에 대한 보급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디지털 TV로의 어떤 전환은요. 첫 번째는 이 관련 회선의 회사들이 위주로 탄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먼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즉 TV 업체가 되겠죠. TV 업체나 셋톱박스 그리고 안에 부품 업체들이 더 주가가 탄력을 받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완성이 되고 나서는 역시 이제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TV 컨텐츠 커머스죠. 그래서 T-커머스 관련해서 향후 이제 전망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역시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는요. 안랩을 꼽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씨의 어떤 사태, 월요일이었네요. 사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더라도 하락폭은 제한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12.9% 강세가 나왔는데요. 참 재밌네요. 어찌 보면 그 이야기의 만담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안철수 씨가 사퇴함으로써 결국 캐스팅 포트는 안철수 관련주가 졌다. 그래서 안철수를 누구든지 끌어안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고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결국에는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이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그래도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안철수를 그냥 씨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오늘 기술적 반등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마쿠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차기에 안철수 전 후보가 뭐라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까지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관련 인맥 테마 특별히 안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역시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장세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반등이
추가적으로 오늘 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좀 강세를 보였긴 하지만 흐름들이요. 일단 5만 원에서 5만 원 선 언저리라면 일단 일정 부분 조정 매물이 어느 정도 터져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안랩 같은 경우에도 본질적인 이 안랩 기업 자체의 어떤 그 펀더멘탈과 가치 측정을 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권이라면 일정 부분 이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테마였던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안랩 관련된 대응법까지 감사합니다. 수급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님의 도움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이라 그런지 참 많은 지표들이 나올 예정인데 걱정 별로 안 되시죠? 요즘 나오는 특별히 미국 쪽 지표는 거의 다 좋으니까요. 자, 내일장 필요한 다이렉트 전략 미리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이호선 대리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전재호 과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내일장을 위한 대비책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화면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내일장 주식 사도 좋은지, 종목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이 좋을지,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세 질문에 우리 이호선 대리님의 답변부터 볼까요? 1900선부터는 분할 매수해도 된다. 전재호 과장님도 점진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자. 이호선 대리님은 연기금이 사는 종목 그리고 IT주 가운데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내일장 한번 사보면 어떨까 제안을 주셨고요. 전재호 과장님은 많이 빠진 낙폭과대 저평가 대형주 가운데 오늘 대림산업을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호선 대리님부터 답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1900선부터는 분할 매수. 약간 다소 기계적이나 사실인가 봐요. 지난주 사실 1860 부근에서는 PBR 1배인가에서 올라올 거다 했는데 진짜 그랬어요. 맞습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좀 오늘은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재정절벽 때문에 오늘 자체 지수는 조금 빠졌는데 어찌됐든 그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이 문제는 타결될 것이라는 게 보통 의견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연말부터는 사실 이게 악재로서의 영향은 거의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악재로 떨어져서 1900선 미만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860까지는 분할 매수로 담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조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지표상에서 좀 많이 그런 소식을 내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서 일단 구매 관리자 지수가 뭐 예상치가 한 50을 상회한다는 그런 좋은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택가격 지수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3% 정도 상승한 지수가 나왔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11월 달은 전월 대비해서 한 0.6포인트 정도 상승한 73.7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이게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표는 호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당 순 자산 가치 PBR 1배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존의 악재들이 모두 1배 상황에서 반등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연기금 수급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이제 연기금 수급에 대해서 제가 한 달 가까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연기금 수급이 현재 시장에서는 받쳐주고 있고요. 네. 오늘도 거래소에서는 1,000억이 넘는 많은 금액이 연기금에서 매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이렇게 천억 거의 이렇게 연속적으로 산 적이 별로 없었죠? 네,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11월 26일 월요일 거까지 이제 환산을 해보시면은 이날도 980억 정도 거의 1,000억을 매수했거든요. 네. 대형주를 찾으시려면 확실히 연기금이 매수하시는 종목을 사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올바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또한 매수 여력이 3조 5천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들어가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좀 많이 사는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기술주랑 통신주, 에너지주 위주로 조금 시장에서 많이 담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까지 해가지고 연기금 수급이 있는 종목은 조금 대형 종목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 사는 대형주. 최근에 연기금이 어떤 쪽을 쇼핑 리스트에 담았는지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2호선 대리님이 보는 종목, 한 종목은 저희가 마지막에 공개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자, 전재호 과장님도 역시 점진적으로 비중 확대. 혹시 산타랠리, 연초랠리 이런 거 좀 기대하시나 봐요? 예, 뭐 제가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형주 쪽에서는 좀 더 랠리를 볼 수 있겠다. 어차피 연말로 갈수록 사실 그 지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뭐 점점 더 양호했던 흐름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재정 절벽 때문에 그렇죠. 그게 될까요? 그 재정절벽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임시 합의 쪽으로 기울어질 걸로 해서 일단은 12월 달은 좀 더 넘어갈 거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 자체가 뭐 공화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공화당이 점점 요즘에 이제 입장 변화가 좀 더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재선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힘이 생긴 이 시점에서 그쵸. 지금 재정 절벽이라는 그런 굉장한 이슈에 대해서 뭐 뭔가 굉장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전한 합의점을 이루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의를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에서 어떤 그런 연말까지 해서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완화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지표 자체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네. 발표됐던 내구재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월 동기 대비해서 이제 거의 하강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허리케인 샌디나 재정 절벽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좀 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외로 운송 장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오히려 1.5% 상승하는 그런 지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어떤 기업 투자가 완전히 개선된다 그런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정 절벽 이슈나 어떤 그 급격한 어떤 위험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된 어떤 좀 긍정적인 흐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사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습니까? 2012년까지 또 120%가 아니라 124% 정도만 줄여도 되는 네. 약간 이제 여유도 플러스 덤으로 받았는데 그리스 문제가 또 해결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도 있네 이런 얘기도 해서요. 네, 그리스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437억 유로를 이제 그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일단 어느 정도 소강 상태는 들어갔다고 보고요. 네. 사실 유럽 재정 문제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고 또 앞으로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당분간은 소강 상태일 거다. 하지만 또 거기에 스페인 문제도 사실 지난번에 채권 발행을 성공하면서 일단 연말까지 필요한 자금들은 대부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 재정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좀 더 일단 제쳐놓고 보셔도 된다. 그런 입장에서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상을 좀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씩은 늘려가는 게 유리하게 보여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네. 연말로 가면 이제 연말에 좀 더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나 그런 업종들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끝날 때쯤에 매수를 하셔서 연초까지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쉽게 거의 10에서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같이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는 그런 부분들을 노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는 들고 가시되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현금 주식 비중을 점점점 늘리고 주식을 사긴 사야 되는데 현금을 다 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 연말에 강한 쪽으로 돈을 더 보태는 어떤 쪽이 강할 건지는 아직 모르시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보면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 반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다시 다 반납을 했는데요. 네. 사실 경기 민감주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되는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IT 쪽은 좀 더 좋아질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IT 쪽을 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구조적으로 제약이나 바이오는 내년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연말에 어떻게 움직이실지 이제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에 특별히 좀 좋은 강세 띄는 쪽으로 돈을 조금 더 투입할 준비, 일정 부분 현금은 꼭 보유를 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호선 대리님부터 어떤 쪽으로 보면 좋을지 종목 선정 방법부터. 예. 네, 종목 선정 방법은 일단은 대형주랑 소형주를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수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대형주에서 일단 실적 개선이 조짐이 예상이 되는 그 IT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에너지 업종에서 연기금 매수가 들어가는 것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 뭐 자동차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네. 주가가 상승이 되었는데요. 뭐 그렇게 치면은 일단은 뭐 연기금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루 이틀만으로는 사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기금 매수가 들어가는지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IT 이제 중소형주 업종에서는 IT를 좀 압축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지금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쇼핑 시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이번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PC 업종인데 요거를 한번 제가 조금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유통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6% 정도 증가한 그 정도의 이제 이번에 매출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네. 작년보다도 오히려 한 전체적으로 월마트나 베스트바이처럼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IT 위주가 작년 대비해서 17%까지 증가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IT 업종은 조금 중소형주에서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조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천 종목들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연기금 아직 수급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장이 조금 굉장히 어려울 때도 LG 디스플레이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그다음에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뭔가 이제 좋을 조짐. 네, 이런 예.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뭐 그 밖에 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뭐 흑자 전환이라든지 좀 더 많이 이제 이익이 날 것 같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TV 시장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도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사실은 조금 횡보했는데 전체적으로 코스닥 업체가 이제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빠졌는데 IT는 그래도 조정이 있는 다음에 반등이 있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기금이 좀 담은 통신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조금 대형주 중에서는 아직까지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코닉스는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만약에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광학레저 제조업체인데 일단은 스마트 기기의 최대 그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뭐 2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담 러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거는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교육 뭐 이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지금 청담 러닝이 왜 이슈가 되냐면은 네.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조금 많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적인 콘텐츠 부분인데 이쪽 매출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충분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업소 자체가 지난년도 대비해서 40개 정도 늘 정도로 청담 러닝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요즘에 뭐 통신사하고 같이 뭐 스마트 러닝 네, 쪽으로 맞습니다. 예, 예, 개발했다고. 뭐 아이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을 관점으로 해서 네. 괜찮게 제가 볼 때는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데요. 수급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간이 충분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15,000원 근방에서 충분히 기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같이 내수주에 대한 어떤 확실성 때문에 청담 러닝도 좀 관심 종목에 좀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관심 종목 사실 이 리스트가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좀
건질 수 있는 그런 정보이라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여의도로 가서 연결했던 애널리스트도 연말에 코스피가 한 1950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나란히 다 가는 게 아니고 IT주만 독보적으로 갈 거다라는 쏠림을 얘기를 하신 바 있죠. 얘기가 많이 공통된다, 겹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재우 우리 과장님도 역시 IT주가 좋아 보인다 하시면서도 아까 낙폭과대 대형주. 네. 제가 관심 있게 지금 이번 주에 사실 제 관점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지금까지 방송을 계속 하면서 거의 개별 모멘텀이나 이제 개별주, 중소형주 위주로 제가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요. 맞아요. 제가 지금 포트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형주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네,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시장이 사실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연말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적이 사실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수급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수급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중소형 펀드 위주로 해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어떤 펀드 운용 쪽에서 어떤 자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부분들이 제 눈에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추가해서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개인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사실 지금 연말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코스닥 시장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관점을 이제 철저하게 대형주 쪽으로 보셔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딱히 주도주나 어떤 주도 업종을 사실 딱 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물론 IT 쪽은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IT도 사실 삼성전자를 선뜻 개인 투자자분들이 잡기는 사실 굉장히 물론 삼성전자를 사는 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걸 굉장히 사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투자하는 데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14만 원이면 살 텐데 140만 그렇죠. 원이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IT 쪽 자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빠져 있으면서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사실 재정 절벽이 저희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누구도 예단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유럽 재정 위기 자체도 살짝 가려져 있는 부분이지 그게 완전히 해결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을 다소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매매를 하는데 좀 필요한 종목들이 이제 낙폭과대 저평가 대형주다. 이렇게 저는 이제 종목 선택 방법을 선택을 해봤고요. 그러면 대형주도 아주 짧게만 보는 거예요? 단기로? 저는 지금 연말까지만 본다. 한 달 정도만 본다. 일단 지금은 그런 입장이고요. 네. 연말에 사실 제가 또 어떤 투자 관점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사실 바뀌니까요. 항상 똑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저희는 좀 대응을 하는 좀 발빠른 매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관점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은 제가 대림산업, 넥센타이어, 삼성전기, 신세계인터내셔널, 금호석유. 어머, 완전 싹 바뀌었네. 예, 제가 중소형주는 이제 아예 다 사실 지금도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반등이 코스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을 때 수익이 나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오시면 저는 좀 발빠르게 좀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시다가 연말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강한 종목들에게 좀 베팅을 하는 게 수익률을 이제 좀 배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은 화면에 보여지는 전재호 과장님의 관심 종목이 이제 지난주 최근과는 달리 거의 다 일단 아는 종목들이에요. 어떤 그렇죠. 사업을 하는지. 근데 왜 하필 낙폭과대 대형주가 많지만 이렇게 5개를 추려 오셨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 들어보죠. 네네. 사실 이렇게 지금 5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먼저 넥센타이어를 말씀드리면 넥센타이어와 금호석유는 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타이어 수요가 좀 더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이제 타이어 교체 수요가 나타나면서 좀 더 그런 글로벌 타이어 수요가 회복이 되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와 좀 더 비교해 봤을 때 한국 타이어가 좀 더 매출이 많고 좀 큰 회사일지 모르지만 연평균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로 봤을 때는 넥센 타이어의 성장성이 플러스 되면서 한국 타이어보다는 넥센 타이어가 좀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개월 동안 해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이고요. 합성 고무를 만드는 회사가 금호석유인데 네. 타이어 시장이 좋아지면 그 합성 고무의 수요가 거의 한 80% 정도가 타이어 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회사는 점점 좋아질 수 있다. 특히나 내년에는 사실 올해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7%로 회복이 된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수준이고요. 네. 또 뭐 주봉으로 봤을 때 200일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무너지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그렇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싼 종목은 아닙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좀 더 강하고 좀 더 주도하는 종목을 찾겠다 했을 때는 삼성전기가 제일 나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사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거기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서플라이 체인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는 뭐 삼성전자가 휴대폰 시장에서 건재하는 한 삼성전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끗 차인데 그럼 삼성전기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요. 네.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삼성전기 단기적으로 13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대림산업하고 신세계인터. 네. 대림산업은 제가 따로 추천을 하는 부분이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지금 먼저 말씀드린 4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유통업종은 사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아리송한 부분이 많지만 그나마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렌드에 어느 정도 많이 맞아간다. 지금 3가지 사업 정도를 보셨을 때 해외 뭐 명품 브랜드가 가장 주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같은데 보시면 파시는 그런 그 자연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중저가 생활용품들이 예, 있고요. 있어요. 네. 예. 거기에 또 이제 스파 브랜드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맞는 종목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역사상 지금 내년 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하단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림산업은 잠시 후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넥센타이어, 금호석유, 그리고 삼성전기,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한 4-5가지 대형주를 저희가 왜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호선 대리님부터 가볼게요. 뭘 살까요? 한 종목, 딱 한 종목만. 네, 오늘은 프로텍이라는 IT 업체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네. 프로텍은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손님 측의 고객분들께서 많으실 겁니다. 네, 뭐 굉장히 시청자분들도 생소해요. 거의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숨어져 있는 보석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삼각편대를 갖고 있는데요. 모두 삼각편대가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IT 위주의 삼각편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LED,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디스펜서 같은 업체인데요. 일단은 지금 차트 먼저 띄어서 보여드리면은 차트는 9,100원에서 최근에 강력한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뭐 거래량이 증가했는데요. 2번 쑥쑥 큰 거래가 있었네요. 네, 굉장히 뭐 차트 보면은 뭐 약간 많이 올랐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주봉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봉 차트는 이제 매매가 늘어나게 하는 시작 부분인데 가격적으로는 예전에 2011년 4월 달인 12,000원 부분까지도 좀 길게 보시면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네.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디스펜서 생산 업체인데 삼성전자를 주 필두로 뭐 오스람이라든지 인텔 같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수한 기업과 거래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호전이 됐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78% 정도가 증가한 130억 정도가 나왔고요. 이게 지금 그 EPS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EPS를 주당 얼마 이제 돈을 벌었냐 보여드리는 게 이제 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네. 시장 기준 퍼가 5배인데 10배인데 이거는 5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도
길게 보시면 2배까지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요. 네. 최근에 공장을 이제 새로 부지를 매수함으로써 최신 설비를 갖추고 회사의 캐파를 조금 증가시키려는 모습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올해보다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약에 매출이 62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9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140억 정도가 나왔었을 텐데 이번에는 아마 내년에는 반년 만에 한 140억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확실히 지금보다도 큰 회사로 거듭날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 잘하면 주가 한 2배까지도 기대가 된다. 실적이 무엇보다 좋아지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프로텍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격은 매수가는 이제 시장가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도 가격은 지금 일단 보수적으로는 9,700원, 지금 가격보다는 한 600원에서 500원 오른 가격에서 매도를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일선이 무너지는 8,6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프로텍 기업 내용 설명드리니까 또 마음이 쏠리시는 분 계실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전재호 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대림산업 설명 들어볼까요? 네, 뭐 대림 산업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건설업종 중에 대표 건설업종 건설주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제가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가지고 가면서 대형주는 한 달 정도만 볼 거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4분기 실적까지 좀 잘 나올 수 있고 또 가장 많이 빠졌고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뭐 몇 가지 종목이 나왔지만 그 중에 대림산업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림산업을 준비를 했는 거고요. 네, 4분기 실적이 조금 나올 수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4분기 매출도 뭐 2.9조, 영업이익이 뭐 1,820억 해서 사실 호전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해외 프로젝트가 이제 매출이 본격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전일 많이 올랐고요. 네. 오늘도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종가를 지키면서 끝났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주봉을 보시면 직전 저점 부근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들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좀 올라가다가 다시 뭐 보합으로 밀렸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오늘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88,000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전일 급등하기 시작을 했던 출발점인 71,000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달간 갖고 가볼 만한 대형주, 싼데 4분기 실적 나올 만한 대림산업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호선 우리 대리님의 세코닉스 AS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축하드려요. 추천하고 뭐 다음날 곧바로 목표가 가던데 신고가 내지만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수가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1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했는데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목표가는 25,000원 이상입니다.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고 IT 업종은 어찌됐든 끊임없이 지금 성장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도 안 하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코닉스 강력홀딩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고요. 반면에 세운메디칼 AS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긴 했는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스닥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사실 이런 기업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격대에서 사실 저는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AS까지 전해드렸고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